안녕하십니까. 은사야 대표 박인종 회사입니다. 오늘 이제 439강은요. 취득세, 부자 아빠가 취득한 아파트에 대해서 최초 취득세부터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 높은 세금으로 사면 초과를 막힌 경우 유일한 탈출구가 뭐냐? 증여세에서 우리가 점검할 10가지의 주의사항을 알려보겠습니다. 자, 부자 아빠가 이 8%나 12% 아니면 이제 옛날에 산 거는 이제 1%부터 이제 3% 이렇게 돼 있고 4% 돼 있었죠. 취득을 해서 딱 들어왔는데, 야, 재산세가 계속 부과되고 종부세가 이게 거의 월급 2달치쯤 돼요, 요새는. 어떤 사람들은 3, 4천만도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양도 하려니까 10% 내지 20% 중과도 이게 또 붙고, 단기 보유에 대해서. 야, 그렇다고 죽을 때까지 상속까지 가려니까, 야, 이건 뭐 너무나 오래 산다고 요새 그런 데니까 나 겁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탈출구가 그냥 빨리 증여를 하는 방법이 하나 있다. 그래서 이제 부담부증여를 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것이 탈출구가 되는데, 작년부터 올해 증여 건수가 무척 많이 늘었다는 얘기죠. 특히 이제 강남 서초원 이런 데서 많이 늘고 또 마영성도 많이 늘고 막 그래가지고, 야, 이게 증여 방법이, 그러니까 이제 또 젊은 자녀들은 집을 살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이제 아버지 엄마가 갖고 있는 집 한 채 그거를 어떻게 좀 받는 것이 유일한. 그래서 애들 사이에서도 너네 엄마 아빠 집 한 채 있지 너한테 줄 거지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있고, 나는 너무 작아서 못 차고 그런데 애들끼리 장난치는 게 있는 모양인데, 하여튼 이렇게 이제 탈출구가 증여했어요. 그래서 증여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할 땐 10가지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이렇게 특별히 오늘 이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증여의 상황은 진퇴양난이 상황에서 나오는 궁여지책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취득세 8%가 12%서 진입을 간신히 했었는데, 여기에 이제 재산세도 종합부동산세도 엄청나게 나오고 양도소득세도 올해 5월 말까지, 이제 오늘까지는 이제 5월 이후로 양도하는 단기 보유는 20% 추가 세율을 붙고 기본 세율이다. 이렇게 되니까 갈 곳 몰라 망설이는 이제 그런 경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증여 물건은, 이제 아파트는 실제 거래 시가대로 공시가 되고, 상가 건물은 이제 국세청 고시가가 있고요. 일반 건물 토지 공시가 건물 가격 다 이제 과세시가 표준액이 금연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금액대로 하는데, 물론 아파트는 이미 국토교통부의 해양국토교통부의 그 토지의 아파트의 공시지가 매물에 쫙 기록이 돼 있고 국세청에서 뜨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되고, 제일 높게 형성되는 그 값으로 이제 그대로 하는 것이다, 아니죠. 자, 이럴 때 이제 생각할 때, 수증자를 분산시켜야 되겠다. 단독으로 하면 이제 세율이 확 올라가니까 다단계 누진 세율에서 이렇게 높은 게 이제 50%까지 올라가는데, 단독이면 이제 당연히 여기에 붙는 것이죠, 많이. 근데 이제 이거를 쪼개가지고 이렇게 낮게 이렇게 하면 10% 내지 20% 구간에서 이제 세 금액이 분산돼가지고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분산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다단계 누진 세율은 높은 세율이 나온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하고 배우자, 자녀, 손자녀도 하는 이렇게 분산해서 증여를 이제 지분 공유를 하면 이제 훨씬 낮은 세금을 이제 반 이상 낮은 세금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게다가 전세금의 차입금 때 부담분증을 하면은 그 부담분증의 부분만큼은 양도소득세로 별도의 분류과세를 하기 때문에 증여세 높은 것보다 잘라가지고 양도세 다시 6%부터 올라가는 게 더 낮을 수 있다 해서 분산하는 것은 유일한 전략이다, 그런 얘기죠. 그럴 때 이제 분산할 때 증여 공제액은 10년 단위의 그러니까 어떤 증여가 있을 때부터 만 10년 단위의 그 안에 증여가 또 있으면 다 무조건 합산하는 거예요. 이걸 합산하는데 10년이 지난 것은 빠이빠이 되는 것이고, 10년 단위에 합산한다. 그래서 직계 부모, 성인 5천만 원씩 공제하고 미성년자 2천만 원 공제해주고 배우자는 6억 원 공제해준다. 기타 친인척은 1천만 원 공제해준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증여 공제를 받고 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게 되는데,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날, 특히 재산 등기나 등록일부터 말해서 3월 이내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3개월 내에 이제 증여세 신고를 하는데, 이럴 때 이제 증여를 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하게 바뀌었어요. 그럴 때 이제 증여 취소를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때 금전은 이제 무조건 증여가 갈 수도 있는데, 금전 이외에는 증여세 신고 기간인 즉 초단기 3개월 내에 변심을 해가지고 반환할 때는 갈 때도 비과세, 올 때도 비과세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6개월이 지나서 반환할 때는 당초 증여는 과세가 되고 올 때는 비과세가 할 수 있다. 그러나 6개월 지나서 반환할 때는 갈 때도 과세, 올 때도 과세, 갈 때도 30, 40% 과세,
5대 3, 4표 과세되면 어떻게 남는 거 없어요. 뼈다귀밖에 없죠. 징역 취소할 때는 고민을 해라. 그러니까 아예 신중하게 생각해서 징역을 해라. 그런 얘기죠. 이럴 때 이제 취소까지 고민하고 나서 야 하자. 징역 세율이 있죠. 그래서 1억까지는 10%, 1억부터 5억까지 20%, 5억부터 10억까지 30%, 여기까지는 이제 20, 30%까지 참을만 한데 15부터 35까지 40%, 30억 초과 50% 이러면 이제 이거 징역에서 다 내고 나면 이제 기둥뿌리밖에 안 남은 문제가 생기니까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죽을 때까지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 여기다 이제 세대 생략, 손자한테 징역할 때는 이제 할증과세가 돼요. 30%. 왜냐하면 이제 자녀한테 징역했다 자녀가 손자한테 징역할 때 징역세 2번 내는 걸 한꺼번에 내니까 30%를 땡겨서 한꺼번에 내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30% 추가된다는 얘기죠. 미성년자로서 재산가 2억 초과할 때는 할증세율이 30%가 아니고 40%가 된다. 그런 얘기고. 이렇게 이제 확정한 세액이 결정이 되면 세액공제가 있는데, 이제 이것은 이제 3% 내에 세액공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10년 내에 중요한 거를 합산해가지고, 최종 세액을 낸 다음에, 앞에서 낸 10년 내에 낸 세금을 선압세액으로 뺀 다음에 나머지 세액에다가 3% 세액공제 준다. 그런 얘기죠. 이게 이제 확정한 납부할 세액이 결정이 되면, 이제 분할 납부가 있는데 2천만 초과할 때는 2달 내에 이제 50%를 분할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2월 말에 줬는데 그럼 이제 3월 말까지 신고를 하는 것이고 그때 1차 50%를 내고 5월 말까지 오늘까지 2차 50%를 내면 된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되고 연부 연납을 할 수가 있어요. 2천만 원 초과할 때는 이제 연부 연납을 하는데 이제 담보 제공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해서 5년 내 연단 1억 1천만 초과로 인해서 연 1.8% 이자 해당액을 납부를 하면은 연부 연납, 즉 분할 납부한 2달 그거보다 더 장기간에 걸쳐서 연부 연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국내 최대 재벌인 이재용 부회장마저도 이제 이렇게 현금으로 낼 수 있는 11조 원이 없으니까 연부 연납을 신청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차입금도 빌리고 그래서 이 징역세가 이제 어느 정도 부자들 국내 물론 이제 한 5% 10% 내에 1% 내에 든 부자들이겠지만 이런 부자들한테는 이제는 거의 40, 50%의 게임이 크게 됐다. 게다가 상속까지 가면 정말 50%를 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신중히 고려해서 징역의 탈출구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세현 대표 판정회였습니다.